그 다음 이스라엘과 북한 이야기. 오늘 꼭지로서는 오늘 꼭지 5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5개를 더 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북한은 공중전도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야기 5부. 이스라엘과 북한은 공중전도 그랬습니다. 예. 위키피디아에 이스라엘과 이란,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은 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는 대단히 적대적이다. 북한은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88년 이래 시리아의 일부로 인정되는 골란 고원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예, 또 이스라엘은 북한 매체에서는 상당히 주요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하죠.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욤키푸르 전쟁, 지금 욤키푸르 전쟁 4차 중동전쟁입니다. 그죠? 4차 중동전쟁, 이집트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했던, 네, 미국의 개입으로 결국은 또 커피가 터졌습니다만은, 욤키푸르 전쟁 때 20명의 북한 조종사, 문정인 특보님께서 쓴 내용에 그래 보면 25명의 조종사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20명 내지 25명의 북한 조종사가 이집트에 파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명의 비전투 요원이 이집트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8일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4번 내지 6차례의 교전을 벌이게 되는데, 예, 이집트 전선에서의 마지막 공중전에서 이스라엘 팬텀기 F4와 북한 조종사가 모는 미그 21이 교전을 벌입니다. 그때 북한의 미그기 한 대가 격추되고요. 또 한 대는 이집트의 방공 시스템의 오발로 또 한 대가 격추가 당합니다. 그래서 북한 공군기 2대가 격추당하는, 그때 이스라엘과 북한이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랫동안 북한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등 이스라엘 주변국에 미사일이라든지 무기 기술을 제공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죠?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시리아는 오랫동안 핵 개발과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굉장히 긴밀한 군사 관계를 또 유지해 왔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예, 시리아 사막 가운데서 원자로 건설을 돕고 있던 10명의 북한 기술자 또 과학자들이 사망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과수원 작전, 네,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로 날아가서 그냥 폭격을 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예, 그리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 2017년에는 우리가 시리아에 공습을 했다라고 또 시인까지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적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지고요. 문정인 교수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안보 특보이시기도 하고요. 문정인 교수님이 연세대 정외과 교수님이셨고 지금 특보신데요. 2007년에 쓴 중앙시평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가 요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육자회담을 하고 있던 과정이기 때문에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까지 다룬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미국 하원 외교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시 행정부에 대한 외교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연계 의혹을 추궁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2007년, 즉 2007년이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원자로를 파괴한 그 이후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지만, 정작 미국 내의 유대계 정치인들을
활용을 해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 개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가 벌어지는데 부시 행정부에 대한 외교 정책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걸 문정인 특보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국무차관보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 시설 지원이 징후가 보이는데 왜 육자회담을 계속 지속하고 있느냐? 북한을 왜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느냐? 즉 육자회담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극동에서의 이 움직임에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북한하고 시리아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폭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나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폭격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미국 내에 유대계 정치인한테 그 문제를 막 집중적으로. 그러면 북한 시리아 핵 연계설이 미국 전개에 민감한 정치적 점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대략 살상 무기 확산에 따른 이스라엘이 안보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네오콘, 네, 미국 강경파들의 핵심적인 실세와 이스라엘 로비는 미국의 안보와 이스라엘의 안보를 동일시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네오콘 그 정치인은 미국의 안보 이꼴 이스라엘의 안보라고 동일시한다. 네. 러셀 커크 같은 네오콘 이론가는 이스라엘의 존속을 네오콘을 잇는 핵심적 연계고리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을 더불어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55년 반동회의 이후 북한은 비동맹 반패권의 기체 아래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외교 경합을 해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요. 우리 지금 저 미얀마, 그죠? 미얀마의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버마와 북한이 1950년대, 그 다음 60년대까지 제3국가의 리더 국가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리더 국가였고, 버마, 북한. 그래서 그 영향력이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쭉 확산되어 가고 중동 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걸 저지하는 게 됐죠. 아무튼 55년 이후 북한은 비동맹 반패권,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와 그에 편승한 이스라엘 유대 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 책동을 규탄해왔고요, 북한이.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아랍 인민에 대한 전투적 연대성을 보여왔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정인 특보님의 2007년도 논문입니다. 그 기고글입니다. 예, 북한 아랍 간 유대 관계는 외교적 수사를 뛰어넘는 군사 공조를 통해 더 강화돼 왔다. 67년 6.1 전쟁 때는 북한은 시리아에 25명의 공군 조장수를 포함해서 1,500명의 군 지원 병력을 파견했다. 이집트 쪽에는 20명의 공군이 갔고요. 시리아 쪽에는 25명 공군 조종사가 갔네요. 그럼 6.1 전쟁 때 북한은 이집트 쪽, 시리아 쪽에 군사 지원을 함께 그냥 싸운 거예요. 심지어 1,500명의 군 지원 병력을 파견했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리아군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웠으니까 그냥 전쟁을 벌인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교전 당사자가 돼버린 거죠. 그죠? 73년 용키프르 라마단 전쟁 중에도 4차 중동전쟁 말합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에 비교적 큰 규모의 군사 지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협의 인식은 2006년 7월 8월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도 표출된 바가 있고 남부 레바논의 시아파 헤즈볼라 조직이 텔아비브 북쪽 외곽까지 미사일 타격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보 위기를 확 느끼게 된 거죠. 텔아비브 수도까지도 완전히 작살날 수가 있구나.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그 핵심으로 북한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 핵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부품들이 이란으로 유입이 됐고 이란은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시리아를 경유해서 헤즈볼라에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분석을 했던 거죠.
북한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중동으로 가고 이란을 통해서 중동, 이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나왔다는 말은 그것을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컨택하고 추적하고 할 수 있는 개연성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천안함 사건도 그렇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요. 물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계속 또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으로 부각되는 한 육자 회담이라고 하는 진전은 있기가 힘들 거다. 결국 2007년에 문정인 특보께서 예측한 그대로 육자 회담이 깨졌지 않습니까? 육자회담이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에 상당히 목을 맨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어떻게든 관계 개선이 되면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라크 침공 실패와 팔레스타인 교착 상태로 부시 행정부가 중동 정책을 주도한 네오콘과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관가할 수 없다. 그만큼 미국 내의 네오콘 이스라엘 유대계 정치인들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이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좀 덜어주고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전략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육자회담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우리 문정인 특보께서 2007년에 조언을 합니다. 북한 측에다가 이렇게. 예, 북한도 기존의 이념 외교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국제 현실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실리 외교를 전개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중앙일보의 중앙시평으로 북한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에 문재인 연세대 교수, 정외과 교수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보 특보이신 분이 썼던 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북한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 그다음 북한이 이스라엘에 비춰진 북한의 현실, 그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요 내용,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2018년에 3년 전이군요. 2018년에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2018년 12월 5일 날 제가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님, 이하 판사님 두 분, 세 분 앞으로 제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남북 간의 평화무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이만큼 진전을 보일 수 있는 데에는 분명히 문정인 특보와 같은 긴 안목과 해안을 가진 분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 그 오랜 갈등의 내면에는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 부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에 대항하기 위해서든 상관없이 골 깊은 갈등은 현실적 상황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듯 이스라엘과 북한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핵 미사일을 탑재한 이스라엘 잠수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 들고 나는 상선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작전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을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돌핀급 잠수함들은 그러한 특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에 성능과 규모, 탑재된 무기, 그리고 잠항 능력 면에서 거의 최적화된 잠수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닫혀있는 바다, 서해 바다에서 북한을 출입하는 상승들을 감시하고 추적한다면 길이가 100m 이상이나 되는 대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잠수함들은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가 57m, 높이 6.8m, 폭 6.2m인 돌핀급 잠수함이야말로
특수작전을 펼치기에는 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서를 2018년 12월 5일자로 제가 재판부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북한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그 이전 뭐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돌핀급 잠수함의 아주 은밀한 묘출을 극동으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또 사고 가는 부분까지 요약을 해서 쭉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갖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5가지 오후 1부에서 또 5부까지 말씀드렸고 6부부터 10부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예,